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계명대학교에서 생태조경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전공을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도시공원 정책은 행정을 이끄는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발표를 진행할 거고 우선은 이 지도자, 즉 리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후에 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예시를 들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20살로 대학교에 막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그리고 이 새내기 대학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이 많았던 그런 학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말부터 중국에서 확진이 되는 바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금 여러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내는 모습이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가 그렇냐고 느꼈냐면 이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코로나의 확진 여부가 확진자 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이게 비슷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스웨덴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단 면역 실험을 대책으로 내놓았던 국가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현재 사망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책이 조금 느려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도자의 의지, 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준비한 주제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따르고 존경하면서 심지어는 롤모델로 삼는 행위도 일삼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그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 리더들 뿐만 아니라 대개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통 사람들은 그 결과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온 힘을 쏟아부어서 준비했던 그 과정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져들죠. 하지만 이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어쩌면 그들도 실패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 실패를 딛고 올라섰던 게 그들이 현재 리더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 실패로부터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는 의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현재 그들을 리더의 위치에 있게 만들어 주었구나 라고 말이죠.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 라는 교재에서는 이런 의지의 힘을 도시공원 정책과 관련해서 뉴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톰 호빅이라는 공원의원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 뉴욕의 도시공원들은 이 도시민들로부터 살짝 뭐랄까 환영받지 못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를린에 있는 이 프로스펙트 파크는 이 시민들의 이용이 적어서 이 시설들이 황폐해져만 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는 한때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그런 공원이지만 강도 사건이 빈번했고, 그리고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 파괴 행위가 좀 많이 늘어나서 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는, 그리고 밤에는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갔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공원들이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톰 호빙은 저술가이자 도시문제 전문가로 활동했던 제인 제이콥스가 그녀의 책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주장한 이 도시민들로 하여금 공원을 자주 이용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안전체제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공원을 시민의 것으로, 이 공원을 시민들의 생활의 중심지로 만드는 그런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톰 호빙은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해서 이 주택단지 8개 소에 적어도 하나 정도의 이런 공원과 비슷한 형태의 녹지를 조성했고, 그리고 이 건설 예정지였던 그 공지들을 소공원 혹은 놀이터로 사용하게 했으며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센트럴 파크 내에 이 자동차의 접근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 대신에 자전거 대여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 범죄율을 낮춰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톰 호빙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도시공원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후계자로 취임 오거스트 헥셔 2세와 협력해서 이 뉴욕의 슬럼 지역에도 빈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이 어린이용 수영장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슬럼 지역이라는 것은 이 노후 불량 주택의 과밀 지역으로 주거 조건과 생활 환경이 불량하고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불만이 조금 많은 상태인 거죠. 도시공원이 아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들은 이전에는 불법이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법화시켜서 이 시민들의 생활에 이 공원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추가시켰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을 통해서 이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의지를 가진 리더가 있다면 도시공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기 전에 이 로고는 저희 대학교의 제 전공의 그런 로고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이 영어 문장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Where difference begins. 다름이 시작되는 곳. 네, 저는 현재 이 다름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이곳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마음만 갖는다고 이곳에 단지 있는 것만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달라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닐 때, 더 나은 내일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지닐 때
저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강력한 의지를 지니기를 제안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